조문하자며 저를 내쫓은 남편. 알고 보니 젊은 내연녀와 이미 살림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은 조강지처의 운명,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40년 세월이 5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남편은 퇴직금까지 챙겨 젊은 여자와 새살림을 차리겠다며 저를 맨몸으로 내쫓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조차 마른 그 순간 제 손에 남은 건 낡은 가방 하나와 어머니가 물려주신 간장 레시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버림받은 제가 어떻게 보란듯이 성공해 남편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오늘도 문을 엽니다. 규칙적으로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아침 공기를 가릅니다. 오늘 아침도 도마 소리로 하루를 엽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저만의 알람이지요. 물을 썰고 팔을 다듬는 이 소리가 예전에는 가족을 위한 사랑의 노래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족쇄 소리처럼 들립니다. 제 이름은 이금자입니다. 올해로 63이 되었지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만 가득하고 손마디는 굵어져서 결혼 반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들은 요즘 60대는 청춘이라는데 제 인생은 어찌 이리 팍팍하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풍깁니다. 남편 박달고 씨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멸치도 꼭 여수에서 올라온 놈만 써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비린내가 나면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나가버리거든요. 퇴직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국이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안방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머리에 남편이 걸어 나옵니다. 은퇴하고 나면 좀 다정해질까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지요. 남편은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립니다. 아니 밥상 꼬라지가. 이게 뭐야? 어제 먹다 남은 콩나물 무침이 왜 또 올라와? 내가 퇴직했다고 아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새로 무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뭐냐고?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콩나물 머리를 하나하나 다듬고 가장 신선한 놈들로만 골라 무친 건데 남편 눈에는 그저 먹다 남은 찌꺼기로 보이나 봅니다. 아니에요. 여보 어제 저녁에 무친 게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워서 그랬어요. 새로 한 겉절이도 있잖아요. 이거 드셔보세요. 당신 좋아하는 굴 넣고 버무렸어요. 저는 슬그머니 김치를 남편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휘적거리더니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됐어. 입맛 떨어졌어. 친구들이랑 밖에서 사 먹고 올 테니까 치워. 그리고 당신 옷꼬라지가 그게 뭐야? 무릎 나온 추리닝 좀 갖다 버려. 누가 보면 내가 돈 안 벌어다 주는 줄 알겠네. 남편은 숟가락을 팽개치듯 내려놓고는 안방으로 획 들어가 버립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손도 대지 않은 하얀 쌀밥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 같습니다. 따뜻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식어가는 밥상 말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핀잔과 무시뿐이네. 나도 예쁜 옷 입을 줄 알고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아는데 가족들 챙기느라 아끼고 또 아꼈던 것뿐인데 고무장갑도 끼지 않고 찬물로 설거지를 합니다. 거친 손등 위로 차가운 물이 쏟아집니다. 물이 차가워서인지 아니면 서러워서인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창밖에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제 마음에는 한겨울 삭풍만 불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이 옷을 차려입고 나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디 가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잔소리한다고 타박할 게 뻔했으니까요. 나 오늘 늦어. 그리고 이따가 들어와서 할 얘기 있으니까 자지 말고 기다려. 중요한 얘기야.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힙니다. 중요한 얘기라니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립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걸까? 아니면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날린 걸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의 입에서 나올 그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태풍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저 묵묵히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남편이 벗어놓고 간 양말을 주워 빨래통에 넣을 뿐이었습니다. 이 평범하고 지긋지긋한 일상이 오늘로 끝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입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보지만 화면 속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 남편이 말했던 중요한 얘기가 무엇일지.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차라리 돈 사고를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이니까요.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표정은 묘하게 들떠 보입니다. 취한 사람 특유의 풀린 눈이 아니라 무언가 결단을 내린 사람처럼 눈빛이 형형합니다. 여보 왔어요?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꿀물이라도 타올까요?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꿀물 필요 없어 앉아봐. 당신하고 단판 지을 게 있어서 일찍 들어왔어. 이거나 봐. 서류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글자가 춤을 추듯 어지럽게 흔들립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혼이라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담배를 하나 꺼내 물려다가 제 눈치를 보더니 도로 집어넣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스칩니다. 잘못?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그게 문제야. 너무 재미가 없잖아. 나 이제 정년퇴직도 했고 제2의 인생 살아보고 싶어. 요즘 유행하는 조론이라는 거 우리도 쿨하게 하자고. 조론이라니요. 결혼을 졸업한다니요.
30년 넘게 살 맞대고 산 부부 사이에 쿨하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애들 결혼도 아직 안 시켰는데 이혼이라니요?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당신 혼자서 밥은 어떻게 챙겨 먹고 빨래는 누가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가정이 깨진다는 공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밀려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아, 질척거리지 좀 마. 이래서 내가 당신이랑 못 살겠다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나 이미 마음 결정했어. 그리고 집은 내 명이니까 당신이 나가. 위자료 줄 돈은 없고 대신 이 집 팔 때까지 월세 보증금 정도는 내가 융통해 줄게.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니요.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단칸방에서 시작해 제가 파출부 뛰고 삭바느질해 가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입니다. 명의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제 피와 땀이 서려 있지 않은 곳이 없는 집입니다. 뭐라고요?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이 집 장만할 때 내 돈도 들어갔잖아요. 당신 월급 쥐꼬리만 할 때 내가 시장에서 장사해서 모은 돈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칩니다. 증거 있어? 법적으로 이 집은 내 거야. 그리고 당신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았잖아. 전업주부가 무슨 기여도가 있다고 큰 소리야? 일주일 줄 테니까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니까. 남편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쑤셔 넣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온했던 나의 일상이 단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믿었던 남편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적이 되어 내 삶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가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의 행복한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거실 바닥에는 갈 곳 잃은 늙은 여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불현듯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맡았던 낯선 향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쐬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는 없습니다. 서러움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내 청춘과 내 인생을 다 바친 대가가 고작 이혼 합의서 한 장이라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속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퉁퉁 부었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픕니다. 그래도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해 부엌으로 향했으니까요. 남편이 어제 술을 많이 마셨으니 속이 쓰릴 겁니다. 북어를 방망이로 두들겨 부드럽게 만들고 참기름에 달달 볶아 뽀얗게 국물을 우려냅니다. 평소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북어국입니다. 이걸 먹으면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요? 어제 한 말은 그저 술김에 한 헛소리였다고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부부싸움 한번 크게 한 거라고 생각하자. 내가 더 잘하면 돼. 납작 엎드려서 비위 맞추면 지나갈 일이야. 저는 끓어오르는 불안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을 채우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잠시 후 안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속 쓰리죠? 당신 좋아하는 북어국 끓였어요. 어서 와서 한술 뜨세요. 해장해야 속이 풀리죠. 저는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보다 더 상냥한 목소리로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식탁을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직행합니다. 구두 주걱을 집어드는 그의 뒷모습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어제 내가 한 말 잊은 거 아니지? 일주일이야. 그 안에 정리 안 하면 짐 밖으로 다 던져버릴 줄 알아. 사람 말 귀로 듣지 말고 머리로 좀 알아들어라. 남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확고합니다. 그제야 실감이 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장난을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나를 끊어내려고 하는구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된다는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이 집 울타리 밖의 세상은 제게 너무나 거대하고 무서운 정글입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려는 남편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 고칠게요. 반찬 투정한다고 화내지도 않을 거고, 옷 입는 거 가지고 잔소리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은 걷어줘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습니다. 무릎이라도 꿇라면 꿇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바보 천치라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제 목숨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늙어서 이혼녀 꼬리표 달고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나요?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요? 남편은 제 손을 벌레 털어내듯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밀려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아, 진료 진짜. 당신 이러는 거? 소름 끼쳐. 우리가 무슨 사랑해서 사는 사이야? 그냥 정으로 의리로 산 거지. 나도 내 인생 좀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위자료 안 주는 대신 빚은 안 남겨주잖아. 그걸로 감사한 줄 알고 떨어져 나가.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제 심장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구두 주걱만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박달구 아내가 아니면 나는 뭐지?
할 줄 아는 거라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뿐인데 이 늙은 몸뚱이 하나 건사할 능력도 없는데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죽으라는 건가? 차라리 죽는 게 편할까? 부엌에서 끓고 있는 북엇국 냄새가 역하게 느껴집니다. 평생을 바쳐 끓여온 그 국이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것만 같습니다. 일어서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혼 합의서가 마치 저승사자의 초대장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나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 지독한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도 없습니다. 그저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닥에 웅크린 채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집에만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갈 곳이라곤 평생 장보러 다녔던 재래시장뿐입니다. 사람들은 활기차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저만 흑백 영화 속에 갇힌 유령 같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저 또한 누구에게도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 구수한 기름 냄새와 매콤한 양념 냄새가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왕손 맛집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반찬 가게입니다. 주인인 왕 언니는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욕도 구성지게 잘해서 동네 명물로 통합니다. 아이고, 우리 금자씨 아니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배추 절인 것 마냥 푹 죽어서는 어디 아파? 얼굴이 반쪽이네. 가게 앞을 지나치려는데 왕언니가 저를 불러 세웁니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언니의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언니가 다짜고짜 제 손목을 낚아채서 가게 안으로 끕니다. 이리 와봐, 안색이 영 파이네. 밥은 먹었어? 딱 보니 굶었구먼. 일단 앉아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줄 테니까. 언니는 저를 구석 자리에 앉히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 국밥과 갓 담근 파김치를 내옵니다. 뜨거운 국물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참았던 설움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멍하니 국밥만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 위로 파문을 그립니다. 언니나 어떡해요. 나 쫓겨나게 생겼어요. 결국 저는 왕 언니 앞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일, 빈털터리로 나가라고 한 일, 조론이니 뭐니 핑계를 댄 일까지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다 토해냈습니다. 왕언니는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려주며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왕언니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이런 썩을 놈을 봤나? 뭐? 조론? 제2의 인생?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이금자.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거 100% 여자 생긴 거야. 왕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의심을 확인사살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맡았던 그 진한 향수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치는 것 같습니다.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죠? 어제 그 사람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여자가 생긴 걸까요? 돈 아까워서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는 짠돌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왕언니가 혀를 끌끌 찹니다. 답답하다는 듯 제 가슴을 퍽 치며 말합니다. 아이고, 이 등신한 남자가 늙어서 돈을 쓸 때는 딱 하나야. 새살림 차릴 여우한테 홀렸을 때. 퇴직금은? 그거 확인해 봤어? 퇴직금 그러고 보니 퇴직금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남편 통장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생활비만 딱딱 받았었지 큰 돈은 남편이 관리했으니까요. 왕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치 잠든 저를 깨우는 주문 같습니다. 잘 들어 금자야,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질질 짜면서 매달리는 게 아니야. 증거를 잡아야지. 그놈 핸드폰 뒤져봤어? 카드 내역서는? 분명히 냄새가 나. 이혼 도장 찍어주더라도 챙길 건 챙겨야지. 그냥 쫓겨나면 너 길바닥에서 객사해. 왕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증거를 잡아라. 챙길 건 챙겨라. 평생 순종적으로만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왕언니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너졌던 마음에 작은 기둥 하나가 세워지는 기분입니다. 핸드폰. 그래요, 핸드폰을 봐야겠어요. 비밀번호가 걸려있긴 한데. 생일 아니면 전화번호 뒷자리겠죠? 그래, 바로 그거야. 지금 가서 그놈이 무슨 꿍꿍인지 낱낱이 파헤쳐. 그리고 갈 데 없으면 짐 싸들고 이리로 와. 내 가게 주방에서 팔아도 다듬어. 밥은 안 굶길 테니까. 왕언니는 제 손에 따뜻한 두유 하나를 쥐어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아까보다 조금은 단단해져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진실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추악한 얼굴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거리에서 저는 집을 향해 걷습니다.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사냥감을 쫓는 맹수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저는 이제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의 드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가 안방문을 뚫고 거실까지 들려옵니다. 평소 같으면 저 소리에 잠을 설쳤겠지만 오늘 밤은 저 소리가 기회임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립니다. 살금살금 안방문을 엽니다. 술에 취해 대자로 뻗은 남편 머리맡에 검은색 스마트폰이 놓여 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젖어 바지에 쓱 문지르고는 조심스럽게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뜹니다. 4자리 숫자, 남편 생일인 1000사를 눌러봅니다. 틀렸습니다. 제 생일인 0515를 눌러봅니다. 역시나 틀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평소에 가장 아끼던 자동차 번호 뒷자리를 눌러봅니다. 7788 딸깍 잠금이 풀렸습니다. 화면 가득 메신저 아이콘이 보입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노란색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매니에 고정된 대화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장된 이름은 김 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부장님과 나누는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난뜨겁습니다. 자기야, 오늘 그 늙은 여자가
북엇국 끓여줬어. 역겨워서 혼났어. 빨리 내쫓고 우리끼리 오붓하게 살자. 스크롤을 내리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박힙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남편. 배경을 보니 얼마 전 남편이 친구들과 등산 간다며 나갔던 날짜입니다. 등산이 아니라 웨딩 촬영을 하러 갔던 겁니다.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내 영혼을 난도질한 살인 행위입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저도 아는 얼굴입니다. 작년에 남편이 보험 된다며 집에 데려와 인사시켰던 그 설계사 최미영입니다. 언니 동생하며 살갑게 굴더니 내 남편과 저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 핸드폰으로 전송하고는 조용히 남편의 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영원히 저 인간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안방을 나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낡은 요리 노트 한 권. 이것이 제 40년 결혼 생활의 전부입니다. 통장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명의로 된 건 텅 빈 깡통 계좌뿐이니까요.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결혼 반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금은방에 팔면 쌀 몇 포대는 살 수 있겠지만 저 더러운 인간이 준 건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지 한 장을 찢어 꾹꾹 눌러 썼습니다. 박달구 씨 당신 소원대로 나가드리지요. 하지만 명심해요.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당신 아내 이금자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적입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세요. 버림받은 헌신짝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지. 메모지를 반지 아래에 끼워두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집이 점점 멀어집니다. 저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닙니다. 저곳은 나를 가두었던 감옥이었고 나는 이제 탈옥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시는 저 문 뒤로 돌아가서 밥이나 차리고 빨래나 하는 식모 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림자가 마치 저에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라고. 새벽의 정막을 깨는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진군입니다. 나를 버린 세상과 맞서 싸우러 가는 늙은 병사의 첫 출정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왕언니네 반찬가게 주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양파를 까고 있습니다. 매운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줄줄 흐르지만 닦을 새도 없습니다. 손가락은 독한 양파즙에 짓물러 쓰라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남의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네요. 집에서 살림할 때는 몰랐는데 하루 종일 서서 칼질하는 게 이렇게 고된 노동일 줄이야. 왕언니가 소뚜껑만한 손으로 제 등짝을 찰싹 때립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이금자, 양팍 가면서 무슨 청승을 그렇게 떨어 눈물 콧물 다 들어가겠다. 빨리 까고 저기 있는 배추나 절여. 오늘 주문 밀린 거 안 보여? 언니의 호통이 밉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같이 나와 일하는 저를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가게 한편에 딸린 작은 쪽방을 내어주며 돈 모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라고 했을 때 저는 왕언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가게 밖이 소란스러워집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우르르 몰려와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들으라는 듯 목소리가 큽니다. 어머, 그 소문 들었어? 저기 건너편 박씨네 말이야. 마누라 도망간 지 일주일 만에 새 장가 들었대. 여자가 아주 젊고 예쁘다던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조강지쳐 내쫓고 바로 딴살림이라니. 천벌 받을 놈이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 봅니다. 아니, 남편이 일부러 소문을 낸 것이겠지요.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다고 시위하는 겁니다. 손에 들고 있던 양파가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왕언니가 국자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아니, 이 여편네들이 할 일 없으면 가서 마늘이나 까지 남의 가게 앞에서 재수없게 무슨 헛소리들이야. 썩 꺼지지 못해? 소금 뿌리기 전에 당장 꺼져. 아줌마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언니가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들어와서 제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꽉 잡고 흔듭니다. 들었지? 저게 현실이야. 지금 내가 여기서 질질 짜고 있어봤자 사람들은 널 불쌍한 이혼녀 취급밖에 안 해. 박달구 저놈은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억울하지도 않냐? 억울합니다. 미치도록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물을 남편 목이라 생각하고 내리쳤습니다. 칼질 소리에 도끼가 서립니다. 언니나 이대로 안 죽어요. 돈 벌 거예요. 돈 벌어서 저 인간들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줄 거예요. 그러려면 기술이 있어야 해요. 언니 나한테 장사 좀 가르쳐줘요. 왕언니가 입꼬리를 씩 올립니다. 그제야 마음에 든다는 눈치입니다. 이제야 눈빛이 좀 살았네. 좋아, 기술이야 가르쳐주지. 근데 공짜는 없다. 내가 가진 무기 하나쯤은 있어야지. 우리 가게 반찬 말고 너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봐.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을 만한 거. 그런 무기가 있어야 내가 산다. 나만의 무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편 입맛 맞추느라 갈고 닦았던 요리 실력. 그 중에서도 남편이 유일하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던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밥 2공기는 뚝딱 해치우게 만들었던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양념게장. 저는 그날 밤부터 가게 문을 닫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물려준 레시피 노트에 적힌 비법 간장에 청양고추를 갈아 넣고 매실액으로 단맛을 더했습니다. 수십 번 양념을 찍어 먹어 혀가 얼얼해질 때까지 맛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게장을 접시에 담아 왕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긴장되어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언니가 개다리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쪽쪽 소리 나게 빨아먹습니다. 미간이 좁혀집니다.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언니가 밥 한 공기를 퍼와
게장 국물에 슥슥 비빕니다. 그리고 크게 한 입 떠먹더니 무릎을 탁 칩니다. 이거거든. 금자야, 이거 물건이다. 매콤한 게 아주 입에 착착 감기네. 박달구 콧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입맛 다 뺏어오겠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금자씨네 화끈한 게장 어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벅차오릅니다. 난생 처음 제 이름으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이금자로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네, 좋아요. 화끈하게 매운맛 보여줘야죠. 내 인생 맵다고 깔보던 인간들한테 진짜 매운맛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저는 게장이 담긴 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붉은 양념통이 제 총이고 칼입니다. 이제 전쟁터로 나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기다려라, 박달구. 그리고 최미영. 내 게장 맛 좀 보면 정신이 번쩍 들거다.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금자씨네 화끈한 게장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왕언니네 가게 한편에서 시작한 장사가 입소문을 타고 옆 동네까지 퍼져나가더니 이제는 택배 주문을 맞추기도 버거울 지경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갑니다. 평생 남편 눈치 보며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이 박힌 통장을 보며 웃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사람을 비참하게도 만들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허리를 펴게도 만듭니다. 금자 사장님, 여기 택배 송장 좀 확인해줘. 강남에서 주문 들어온 거 주소 맞는지 봐봐. 왕언니가 저를 사장님이라 부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얼굴이 달아올랐는데 이제는 그 호칭이 제법 익숙하고 듣기 좋습니다. 사장님,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행복 뒤에는 항상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나 봅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하려던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이금자 나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목소리. 꿈에서도 듣기 싫은 그 목소리입니다. 박달구.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손이 벌벌 떨립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서 있는 박달구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당당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양복에 며칠 감지 않은 듯한 머리,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박달구 씨 아니세요? 여긴 웬일이시죠? 저 쫓아낼 때는 2번 다시 보지 말자더니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박달구는 가게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립니다. 장사 잘 된다더니 사실인가 보네.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 봐라. 야, 이금자. 너 나 몰래 뒤로 호박씨 까고 있었냐? 집에 있을 때는 맨날 돈 없다 징징거리더니 나랑 살 때 배운 기술로 돈방석에 앉으니까 좋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적반하장도유 분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당신이랑 살 때 배운 기술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알 바 아니잖아요.
남남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행패해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며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박달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운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남남? 누구 마음대로 남남이야? 법적으로 아직 도장 안 찍었어. 숙려 기간인가 뭔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린 아직 부부고 네가 번 돈도 내 돈이야. 그리고 이 가게 차릴 때 내 퇴직금 훔쳐간 거 다 알아. 그거 내놔. 눈앞이 하얘집니다. 퇴직금을 훔쳐가다니요. 맨몸으로 쫓겨난 사람한테 도둑 누명을 씌웁니다. 이 사람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입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릅니다. 미쳤군요. 퇴직금을 누가 썼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그 여우 같은 여자랑 펑펑 쓰고 다니느라 바쁘시죠? 여기 당신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갔어요.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요. 저는 박달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달구가 저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칩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감히 남편 몸에 손을 대?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 아니면 이 가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나 한다면 하는 놈이야.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소중한 가게 내 피와 땀이 어린 나의 공간이 저 인간 때문에 무너질까봐 겁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저는 다시 그 지옥 같던 부엌 구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112를 누르려는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어? 내가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어머, 언니 오랜만이네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최미영. 내연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한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표독스러운 눈매가 저를 훑어내립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박달구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저 둘이 작당을 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패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전쟁 선포입니다. 시장의 아침은 소문보다 빠릅니다. 어젯밤 왕언니에게 빗자루로 얻어맞고 쫓겨난 두 사람이 포기도 하지 않고 아침부터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이번엔 작정을 하고 판을 깔았습니다. 최미영은 시장 한복판에 대자로 뻗어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큰지 시장통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여자가 우리 남편 퇴직금을 몽땅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뻔뻔하게 장사를 하고 있네요. 믿었던 형님한테 뒤통수를 맞아 도유 분수지. 제가 억울해서 못 살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 사장님 하며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제 귀를 찌릅니다. 진짜야? 퇴직금을 훔쳤대? 아이고,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른다더니 어쩐지 빈손으로 와서 금방 자리 잡더라니. 돈이 있었네, 있었어. 독하다, 독해.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싶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최미영 앞에 섰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립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돈을 훔쳤다고 그래? 거짓말도 정도 끝에.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제가 소리치자 최미영이 기다렸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마치 제가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아, 사람 살려요. 도둑년이 이제 사람까지 치네. 여보, 나 죽어. 빨리 경찰 불러요. 어느새 나타난 박달구가 저를 거칠게 밀칩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시장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옵니다. 쓰라린 고통보다 더 아픈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입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마누라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봐. 가만 안 둬. 빨리 돈 내놔. 훔쳐간 돈 내놓고 당장 꺼져. 이 도둑년아. 박달구는 사람들 보란 듯이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란 피우는 걸 싫어하고 남들 시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요. 저의 약점을 이용해서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귀에서 삐소리가 나며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이대로 기절해버리면 편할까?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쳐버릴까? 내 주제에 무슨 성공이야. 그냥 죽은 듯이 살걸.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 바닥에 엎드린 제 눈앞에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나타납니다. 왕언니입니다. 언니가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소금 바가지를 박달구와 최미영에게 사정없이 뿌립니다. 에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누가 도둑년이고 누가 사기꾼인데 내 눈이 옹이구멍인 줄 알아?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내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왕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앞을 막아섭니다. 하얀 소금을 뒤집어 쓴 박달구와 최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언니가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이 싸움은 결국 제가 끝내야 한다는 것을요. 언니 뒤에 숨어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닥을 짚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피가 맺힙니다. 하지만 고통이 저를 깨웁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는 평생 도둑년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왕언니 어깨를 잡고 심호흡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박달구와 최미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을 본 박달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아내의 눈이 아닙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입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내 말 똑똑히 들어요. 박달구 씨, 그리고 최미영 씨, 당신들이 원하는 게 돈이야? 좋아요. 법대로 합시다. 경찰 불러요. 누구 통장에서 돈이 나갔고, 누가 불륜을 저질렀는지 경찰서 가서 콩밥 한번 제대로 먹어봅시다. 자신 있으면 지금 당장 전화해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박달구와 최미영에게 쏠립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 죄 지은 사람은 혀가 길고 당당한 사람은 말이 짧은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넘어섰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시련 앞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덤벼라 세상아, 더 이상은 피하지 않겠다. 제 호령이 시장 골목을 가르고 지나간 뒤 박달구와 최미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아챈 눈치입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그 더러운 불륜 사진들이 박달구의 머릿속에 그제야 떠오른 모양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경찰이 오면 곤란한 건 제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먹은 똥강아지 마냥 꼬리를 내립니다. 아니, 뭐 경찰까지 부르고 그래. 부부싸움 하는데. 오늘은 내가 바빠서 그냥 가는데 다음에 두고 보자고. 여보, 가자. 어머, 자기야, 돈은 어쩌고 그냥 가? 저 여자가 훔쳐갔다니까. 최미영이 눈치 없이 박달구의 옷소매를 잡고 늘어집니다. 박달구는 그런 최미영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 눈을 피한 채 도망치듯 시장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최미영도 분한 듯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남편 뒤를 쫓아갑니다. 어이구, 저 화상들 도망가는 꼬라지 좀 봐라. 거기 서지 못해? 소금 더 맞고 가야지. 왕언니가 도망가는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소금 한 줌을 더 뿌립니다. 그제야 숨을 죽이고 있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제 곁으로 모여듭니다. 조금 전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안함과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아이고, 금자씨, 아니 금자 사장님. 우리가 오해했네.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다 있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생선가게 아저씨가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습니다. 야채가게 아줌매도 떡집 사장님도 모두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왕언니가 저를 단단히 부축해 주었으니까요. 맞지? 금자야, 내가 이긴 거야. 저런 놈들한테는 당당한 게 약이야. 잘했다. 내 새끼 정말 장하다. 언니의 칭찬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두려움,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패배의식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가게는 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남편도 쫓아낸 독한 여사장이 만든 게장이라는 소문까지 더해져 주문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제 마음속에 자신감이 차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은 그대로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주눅든 눈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핸들을 꽉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의 눈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박달구가 훔쳐간 제 청춘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이 붉고 맛깔스러운 게장처럼 제 인생의 이막도 화끈하고 달콤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삶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시장 구석의 새빵살이 늙은이가 아닙니다. 금자신의 게장이라는 간판을 딴 번듯한 2층짜리 식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대표님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성공한 시니어 여성 사업가 특집이라고 하네요. 일정 잡을까요? 직원의 물음에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스케줄표를 확인합니다. 방송 출연이라니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었겠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흔쾌히 수락합니다. 저는 이제 저 혼자만의 몸이 아니니까요. 반면 저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냄새나는 고시원 쪽방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남자. 바로 제 전남편 박달구입니다. 박달구의 몰골은 말이 아닙니다. 기름진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 양복은 다해져서 꼬질꼬질합니다. 그 많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최미영 그 여우 같은 여자가 퇴직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몽땅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마자 최미영은 박달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갔지요. 에이쌍 라면 맛도 더럽게 없네. 그 여편네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었는데. 내가 미쳤지 귀신에 씌었지. 멀쩡한 마누라 내쫓고 이게 무슨 꼴이냐. 박달구는 식은 라면 국물을 처량하게 들이키며 텔레비전을 켭니다. 화면에는 아침마당 같은 토크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 화사한 분홍색 재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가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연 매출 10억 신화의 주인공 이금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쏘아 올린 비결이 무엇일까요? 박달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먹던 젓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입가에 묻은 라면 국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화면 속에 저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저게 누구야? 이 이금자 아니야? 아니, 저 여자가 왜 텔레비전에 나와? 연 매출 10억? 10억? 그의 목소리가 기괴하게 갈라지며 떨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뺨을 때려봅니다. 꿈이 아닙니다. 화면 속의 저는 그가 알던 구질구질한 아내가 아닙니다. 우아하고 당당한 사업가입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주신 그분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분이 저를 버려주신 덕분에 저는 제 진짜 능력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제 성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TV 속에 제가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며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가 박달구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힙니다. 그는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복덩이를 제 발로 차버렸어. 저 돈이 다 내 것일 수도 있었는데. 금자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울리는 그의 울음소리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고 그가 걷어찬 황금 구두는 이제 그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제가 그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그가 제 앞에 제 발로 찾아올 차례입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비굴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점심 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꽉 들어차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들립니다. 저는 카운터에 서서 호를 지휘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출입문 쪽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들이 식사하시잖아요. 나가주세요. 직원들이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냄새가 진동하는 한 남자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옵니다.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운터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여보 나야 달구야. 내가 죽일 놈이야. 순식간에 식당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그 남자에게 쏠립니다. 박달구입니다. 불과 1년 전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 위풍당당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병들고 늙은 노숙자 한 명이 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의 떨리는 어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부축해 일으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연민 딱 그 정도의 감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속아서 전 재산 다 날리고 갈 데가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부부잖아. 30년 넘게 살았잖아.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설거지라도 시켜줘 제발. 박달구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합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주변 손님들도 혀를 차며 안타깝게 쳐다봅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굽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달구 씨 고개 드세요. 여기는 밥 먹는 식당이지 사죄하는 법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부 아니에요. 법적으로 남남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착각 속에 사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지만 정중했습니다. 박달구가 멍하니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그 눈빛에 절망이 스칩니다. 금자야, 너 변했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고생 안 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끝까지 자기 변명뿐입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실수요? 당신은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모욕하고 내 존엄을 짓밟았죠. 하지만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버려준 덕분에 내가 깨어났거든요. 당신 뒷바라지나 하던 이금자는 그때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금자신의 계장 대표 이금자입니다. 저는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직원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쟁반에 담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박달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드세요. 내 돈 훔쳐간 거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손님이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먹고 힘내서 당신 인생 사세요. 남의 인생 기웃거리지 말고. 박달구는 국밥을 보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옵니다. 차마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바닥만 치며 통곡합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를 뒤로하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뒤통수가 따갑지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제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마저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식당 2층 테라스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황혼기처럼 말이죠. 대표님 퇴근 안 하세요? 오늘 새로운 직원 면접 보셔야죠.
왕언니가 달달한 믹스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옵니다. 이제는 제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된 왕언니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야지 이번에 지원한 분 사연이 딱 하더라. 나처럼 늦은 나이에 혼자 돼서 갈 곳이 없다고. 새로운 직원은 1년 전에 저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눈빛, 자신감 없는 어깨. 저는 그녀를 보며 다짐합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돌려줘야겠다고. 나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겠다고. 면접실로 들어온 중년 여성의 거친 손을 2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에서 고단한 세월이 느껴집니다.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여기서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울지 마세요. 당신의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 불리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금자입니다. 맛있는 게장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스스로 번 돈으로 적금도 붓는 멋진 할머니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집니다. 저 불빛들처럼 제 인생도 늦게나마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박달구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만난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따뜻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60셈 먹은 저도 해냈습니다. 버림받은 헌신짝도 이렇게 황금 구두가 되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인생 이막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금자의 화려한 반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은 또 어떤 맛있는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 이금자 씨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면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과 함께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전 남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쿨하게 돌아서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게 없어서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금자 씨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반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고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오늘따라 더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